오늘 그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세종에서 네. 그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양 지사가 세종에서 그 세종시에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 데는 본인은 그 2010년도에 이 소위 세종시 원안사수를 한다 하면서 22일간 단식 투쟁을 한 바 있었는데 예. 아마 그래서 양 지사에게 세종시는 또 다른 이제 각별한 정치적 어떤 모멘텀을 마련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후로 이제 그 양 지사가 4번 국회의원을 하죠. 예. 그리고 민주당 사무총장, 최고위원을 쳤고 국회에서는 또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활약을 하다가 그리고서는 이제 충남도지사로 당선이 됐었고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소위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이런 분들이 대권 후보로 나서서 뛰고 있는데 좀 뒤늦게 소위 충청 대망론 하는 그를 내세워서 대통령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 후보죠. 경선 후보로 네, 경선 후보로 나섰습니다. 충청 대망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나서면 충청 대망론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충청도 사람은 아니고 개인적인 대망론. 뭐 개인적인 대망론이라기보다 주변에서 이제 충청 대망론 얘기를 하겠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 출마 선언 이후에 잠시 이제 기자들과 잠깐 그 간두리에서 회견 비슷한 그런 자리를 가졌었는데 거기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영남과 호남의 그분은 뭐 패권주의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저는 질문을 영남과 호남의 그 패권 이것과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그 간극 이런 것들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역시 그 충청이 어떤 그 양승조 지사의 정치적 기반은 되겠죠. 토대는. 그러나 이제 기왕에 경선에 대통령 경선에 나섰다면 물론 뭐 충청의 대표 주자로 이 민주당 경선에 나선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충청을 너무 부각시키면 오히려 지역적인 역풍을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양승조 지사가 이제 그 출마 선언을 했죠. 예, 예. 네.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주요 내용이 양승조 지사가 이제 모토로 내세운 것이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에요.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 그 앞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변에서 이 대한민국이 참 잘 산다. 경제 대국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나는 왜 집이 없을까? 나는 왜 일자리가 없을까? 나는 왜 불행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체가 되는 내가 행복한 나라,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게 오늘 그 양지사가 대통령 출마 선언하면서 모토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속 내용이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사회 양극화 타파,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 극복, 또 고령화 문제 극복. 3가지를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주 이슈로 극복해야 될 과제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사실은 뭐 시간이 기자의 출마 선언 하는 동안에 그 시간이 좀 제약 같은 게 있어서 그렇지만 아주 구체적인 해법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좀 미약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양 지사가
오랫동안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학습도 많이 했고 또 본인이 보건복지위원장 또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좀 활동해 오면서 이 복지 분야에서 좀 특화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충남도지사를 출마를 할 때에도 제1모토로 저출산 고령화의 해소 이거를 모토로 들고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그 후보들보다 이 지금 현재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분명한 어떤 그 길을 제시할 거고 만약에 이제 그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 문제에서만큼은 좀 더 특화된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대권 오늘 도전에 대한 선언을 했잖아요. 이게 예.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건 최근에 각 언론기관에서는 실시했던 그 여론조사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양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비해요. 아예 보이지도 않고 예. 거기에 거론 자체가 안 됐었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오늘 선언을 하게 되죠. 예. 물론 우리가 지난번 방송 때 양승 기자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엄청 예. 대박론 가지고 또 떠들 거냐 안 떠들 거냐 예, 그 예, 방송을 예. 한번 했잖아요. 이게. 예. 근데 역시 나왔어요. 그저께 보니까 무슨 충남대학교 교수 100일이 또 출마를 하라고 지지선언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기사를 보고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근데 그 지금 대권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또 특히 그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이제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경선을 치르게 되게 되면 지금 그 민주당에서도 그 소위 얘기를 그 대권 잠룡들이 예.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도 거기에 거론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안 되고 또 물론 충청권에서는 인지도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있겠죠. 도시사가 있으니까. 그러나 전국적인 좀 민주당 그 텃밭을 보고 있을 때 그 인지도가 과연 저는 나타낼 수 있겠냐? 저는 제가 생각하는 물론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거나 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만한 그 대통령 후보가 되기까지는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양승조 지사가 물론 주변에서는 대권에 도전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게 짧은 시간 내에 가파른 걸 상승 목표를 보이지 않겠냐? 아니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나오는 사람들 수준까지는 조만간 따라붙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선언 자체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도지사로 그냥 있으면서 할 것이다 할 때는 전혀 안 나오죠. 그런데 이제 내가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세인들의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분의 이제 오늘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또 이 언론이라든가 주목을 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그 후에 이 어떤 지지도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더 지금보다는 분명히 상승할 거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승조 지사가 이제 대권에 도전하겠다 민주당의 경선대회에서 이제 합류를 했어요. 예. 합류를 했는데 역대 우리 충청남도 지사들 보면은 이번이 네 번째 지사거든요. 그렇게 된 지사 그러니까 이제 민선 지사가 예전에 이제 우리 신대중 지사가 대권 도전했다가 좀 잘 안 됐고 그 위에 또 이완구 지사가 대권 도전을 하러 왔다가 거기서 좀 졌고 최근에 안지사가 있고 안희정 지사가 또 대권 도전했다가 이렇게 됐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이제 네 번째란 말이에요. 이게 순서는 네 번째 또 사자인데 이게 참
어렵네요. 봤을 때는. 실제로 이 대권에 도전해서 성공한 분들 지금 소위 봐봐요. 예를 들어서 95년도 이후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예전에 우리 저기 고향에 계신 저 논산에 이재 의원이 경기지사를 해서 대권 도전에서 실패했죠.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 무슨 경기지사던 분이 저기 기억이 잘 안 나요. 임창열 그 지사도 거긴 대권 도전했죠. 손학규 거기도 또 한다고 하다가 좀 잘 못됐죠. 또 손학규 지사가 했죠. 이번에 이제 경기도에 또 이재명 지사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양지사가 이제 그걸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결국에 이게 도지사 출신들이 지금까지 대권에 도전한다고 선언을 하고 레이스에 뛰어들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한 건 있습니다. 어디?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출신. 서울시장 출신이야 이게. 그리고서 그 외의 분들은 이제 그 도지사를 했거나 하다가 가장 최근에 저 도지사 후보까지 올라갔다가 잘못 당선 안 되신 분, 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있죠.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참 조금 보기가 싫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낙연 전 총리께서 오늘 저도 지금 그거를 질문을 좀 드리려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낙연 전 총리도 지금 대권 레이스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선언은 아직 안 했지만 오늘 양승지사 선언장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낙연 전 총리를 도와주기 위한 전초전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들도 이제 언론들 간에는 들리는 소리도 있었고. 누가 누구를 도와줄지 모르죠. 그렇죠. 근데 아마 전후가 바뀌겠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경선 후보, 대권 레이스 후보를 얘기를 할 때 맨 처음에는 이낙연 후보가 그렇죠. 압도적으로 총리를 그만두고 바로 올라왔어요. 나와서 당대표를 하면서 이제 제일 고점을 찍었었어요. 그러고 나면 점차로 이제 그게 이제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이재명 지사한테 많이 차이가 있고 지금 정세균 전 총리하고 이제 거의 이제 근소한 차이로 좀 앞서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게 훗날에 어떻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쨌거나 이제 지금 현재나 앞으로의 가능성으로 봐서 민주당 내에서 물론 민주당 내에도 여러 이 부류가 있잖아요. 소위 그렇죠. 친문계 있고 개파들이 많죠. 개파를 저희가 있는데 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계속 친문 쪽에 어떤 액션을 보이지만 친문 쪽에서 쉽게 이재명 지사한테 마음을 열어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수도권 쪽에 있는 몇몇 저기들은 수도권에 이제 이재명 지사 외에 다른 분들이 별로 눈에 안 띄니까 물론 군소 후보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저 강원도에 계신 강원도지사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 경남 쪽으로 가면은 몇몇 분들이 지금 그렇죠. 거론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제 이낙연 총리께서 정치적으로도 사실 이 양승조 지사보다는 선배죠. 그렇죠, 선배고 또 이제 같은 또 전남도지사를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아래 하나 양승조 지사가 이낙연 전 총리를 돕는다면 얼마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과 역으로 이낙연 총리가 양승조 지사를 돕는다면 그것도 새로운 국면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글쎄요. 두 번째는 거의 다 시각할 거로 보이고 정치라고 하는 게 생물이라서 예를 들어서 이 정세균 지금 현 총리나 또는 이 이낙연 전 총리나
두 분이 합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있는 완탑을 이기기가 어렵다라고 보면 그 전에도 계속 제3인물론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여러 명이 뭐 거론이 됐었는데 경기도 충남도 양지사가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분이 뭐 행정력이 더 낮고 정치력이 더 낮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면 아주 단순 비교로 크게 흠결이 없는 사람하고 뭐 재판으로 시끄러운 사람하고 했을 때 이슈는 굉장히 많았죠.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그러면은 네. 이제 정의를 좀 하다 보면은 예. 그러니까 흠결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니까 흠결 없는 아직까지는 뭐 큰 흠결이 없지 이 않습니까? 양반이 낫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그 민주당에 있는 유권자들이나 당원들이나 또 어떤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나 좀 깨끗한 사람이 좀 나을 거다. 그래서 전 총리의 힘을 한쪽으로 이쪽으로 몰아줄 가능성도 뭐 없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않아 있을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한 이제 이재명 그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라고 하는 좀 메모드 그 지방 그렇죠. 1300만 1300만 명 원 정도가 되니까 그런 저기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다 이제 서울이나 인천, 인접한 수도권이라고 하는 거 세 개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저기할 수가 있지만 이 정세균 총리나 물론 이낙연 총리는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어떤 그 머물려면 어느 상태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자꾸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체 이하로 자꾸 떨어지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이낙연 총리가 저 양승조 지사 출마 선언하는 자리에 나타났다, 같이 했다, 여기서 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과연 양승조 지사가 역으로 지금 뭐 생각하시는 거는 뭐 거꾸로 이렇게 해서 저는 역으로 이낙연 전 총리가 양승조 지사를 돕는다면 과연 어떤 뭐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또 뭐 여기에 세가 커진다면 결국은 이 이낙연, 정세균, 양승조 이 연합군이 형성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예. 이제 오늘 그러면은 예.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 총리가 합세해서 양승조 지사를 도와줄지 아니면 오늘 이낙연 전 총리가 왔는데 우리 양승조 지사가 전초전으로 이낙연을 돕기 위해서 한 건지 그걸 조금 더 있으면 알려줘. 조금 그렇죠. 시간이 지나가야지. 지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자 오늘 그 양승조 지사의 키워드가 예 저출산이라고 하죠. 저출산에 근데 충남 도정을 이끌어고 저출산 성공했나요? 저출산 대책. 그게 저출산이라고 하는 대책이 하루아침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할 만한 건 아니죠. 봐봐요. 지금 보면은 지금 지사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이제 뭐 지금 3년, 4년 정도. 4년 정도인데 4년이다. 예. 근데 이거 뭐 어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어떤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결국에 저출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청년 세대들이 예. 청년 세대들이 나름대로 일자리를 갖고 집을 갖고 좀 이 사람들이 편안해야 결혼도 하고 또 거기에 아이들 좀 낳고 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다 막혀 있단 말이에요. 일자리 막혀 있죠. 예. 요즘은 뭐 영끌이에서 집사 수도 지금은 그거 막혀 있지 뭐 있지 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예. 이 저출산에 대한 어떤 해법이 나올 거냐? 응? 이거 참 고민이에요. 그런 면에서 사실 물론 뭐 여러 가지 아니 저 충남도 오랫동안 출입했으니까 아니, 잘 그러니까 알고 충남도에 집밥을 날려고. 예를 들어서 고령화 문제라든가 저출산 문제가 1, 2년, 뭐 3, 4년 만에 해결될 사안들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출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이 낳아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그 제도가 먼저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시스템이 다 마련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런 시간이 있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예. 다 막혀 있단 말이야. 다 막혀, 아니 깜깜하다고 그런 게. 가령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젊은 층들이 일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굉장히 지원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좋거든 이게.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정책들은 거의 안 보이고 결국에 야차 잘못하면 비 올 때 꼭 우산 뺏어가는 격이. 그러니까 제가 이 청년들이 저도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양 지사께서 하시는 여러 그 정책들이 뭐 다 잘했다, 잘못했다 뭐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쉽진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한 저출산 문제에서만큼은 3년 정도 지난 3년 정도 했잖아요. 아, 이게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충남도정에 있어서 저출산 문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윤곽은 보이는데 아니면 전혀 안 보이고 그거부터 얘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가고 있죠. 틀만 잡고. 아직은 왜냐면 그러면 봐봐요. 잠깐만 지금 오늘 정의당에서 논평이 났는데 어떤 거 얘기냐면 예. 양지사의 대권 노름에 예. 도민들만 멍들어간다 하는 논평을 냈더라고 그게. 과거에 정의당 지금 정의당에서 그렇게 내고 아니,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인 과거- 건데 그러면은 국민의힘 안에요? 아니 정의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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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보내서 내가 아침에 그걸 읽어봤는데 예. 그러면 이제 보면은 지금 오늘 그 양지사의 키워드가 이제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요게 이제 사실은 주안점이거든요. 예. 누구나 다 늙을 수 있고 누구나 또 젊은 사람들 결혼을 할 수 있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훨씬 더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방송 시작한 지 지금 시간이 꽤 돼갖고 일단 1차 크로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한 말씀 드리는데 양지사가 이 충남도 지사가 된 이후에 청년들을 위한 그 행복주택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다 못 졌어요. 이제 짓기 시작 작년부터인가 해갖고 이제 짓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정책적으로 지금은 충남도가 하는 거지만 대한민국이 정부가 충남도가 실시했던 그런 행복주택과 같은 그런 시스템들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펼쳐나간다면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제일 그 결혼하는데 물론 애를 키우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결혼해 당장 살집 마련하는 게 어렵다. 가장 어렵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그 젊은 세대에게 주택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방식은 뭐 충남도 방식이었고 지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집을 마련해서 제공해주겠다. 이제 막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4년간, 5년, 4년간 정책들을 해나간다면 그러면 좀 더 변화되지 않을까 좀 빨라지지 하는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양승구 지사가 가지고 나온 키워드 예. 저출산 문제는 해결된다. 이제 기초를 깔아놨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 된다. 그렇죠. 그럼 찍어줘야 된다. 이게 아니 그거에 얘기는 아니고 저는 사실은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아니 살집 매력해 준다는데 표 줘야지. 뭐 표를 주고 하는 물론 뭐 양지사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키워드를 잡았지만 다른 분들은 다른 키워드를 갖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 그때 봐서 사실 평가해야 될 문제고 다만